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의 민권운동가들이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워싱턴 DC에서 행진을 하면서 의회에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쓰레기 수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7일은 인종차별에 맞섰던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마틴 루터 킹 데이였죠. 많은 민권운동가들이 워싱턴 DC에 이날 집결했죠. 그렇습니다. 킹 목사의 후손들과 민권운동가들이 17일 워싱턴 DC에 모여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올해는 킹 목사가 태어난 지 93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 1963년 청년이었던 킹 목사가 수천 명의 시민들과 워싱턴에서 행진을 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통해 인종 평등을 부르짖었다면 이날은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가에서 이 투표권 확대가 주요 화두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몇몇 주가 투표를 엄격하게 하는 주 법을 통과시키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런 제한 조처들이 유색인종들의 투표권을 막는다라고 주장하면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민권운동가들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그래서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행진에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좀 살펴보죠. 네, 이날 행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들인 마틴 루터 킹 씨, 그리고 그의 부인, 그리고 10대 딸인 요란다 르네 킹 양 등이 수백 명의 운동가들과 함께 워싱턴 DC의 프레더릭 더글라스 기념다리를 넘어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몇 년간의 보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단장한 이 다리를 건너면서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 씨는 군중을 향해 우리는 인프라, 즉 사회 기반 시설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모든 미국인이 투표권 행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같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투표권 확대를 강조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디오 연설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끝내지 못한 일을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면서 그것은 바로 정의와 신성한 투표권의 보호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할 때이자 모든 미국인들이 서서 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투표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투표권 관련 법안들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관련 법안은 투표 자유 법안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입니다. 투표 자유 법안은 각 주가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2020년 타계한 민권운동가 출신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은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부 주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를 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을 하자 연방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완화하는 내용을 이 법안에 담은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 투표 관련 주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한 주는 얼마나 되나요? 공화당이 장악한 19개 주에서 투표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 내용이 유색인종과 소수계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투표권을 제한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 계층은 대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투표권 제한은 곧 민주당의 지지를 잃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에선 연방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두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가 못합니다. 네. 상원은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현재 공화당이 전원 반대를 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 문제는 일부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단독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법안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누굽니까? 바로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 맨친 의원, 그리고 애리조나주 출신 커스틴 시네마 의원, 이 두 명입니다. 예. 이 두 의원은 투표권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차후에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때 공화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단독 처리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두 의원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법안 통과 힘들다고 볼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의 아들도 두 의원을 겨냥해서 역사가 그들을 호의적으로 기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어제 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자, 과연 두 의원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 여파로 이 곳곳에서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결근을 하는 환경 미화 인력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특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곳이 있나요?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테네시주, 그리고 텍사스주의 대도시 등에서 쓰레기 미수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에서는 환경 미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한 곳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는 재활용 수거 연기가 이달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뭐 쓰레기 수거 일정을 변경하는 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시는 지난주 발표에서 18일부터 쓰레기 수거 일정을 변경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향후 발표가 있을 때까진 쓰레기 수거는 격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지역별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환경미화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230명에 달하는 인력이 결근을 했습니다. 또 가장 많았을 때는 결근 인원이 340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경 미화 인력이 투입된 곳은 뉴욕시입니다. 자, 뉴욕시는 7,000명의 인력 가운데 2,00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900명의 환경 미화 인력 가운데 하루 평균 10에서 15% 정도의 인력이 현재 결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전에 이런 사태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북미 고형 폐기물 협회 이 데이빗 비더먼 CEO는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연말 연휴부터 연초까지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지적을 이미 했었습니다. 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쓰레기가 증가하는 데 더해서 여기에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라면서 관계 당국과 사업체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리의 일부 지역은 부족한 환경 미화 인력 확보를 위해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그리고 직장 잔류 등에 대한 보너스 또는 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테네시주 채터누가가 바로 대표적인 곳인데,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모집을 위해서 초임 연봉을 기존 31,500달러에서 45,000달러로 무려 40% 정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팬데믹 기간에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처음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에 한번 발생했고, 이어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또다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한번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쓰레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면 좋겠는데 이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합니까? 이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 EPA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약 2.2kg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쓰레기 배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
컨설팅 업체 베리스크 메이클 크로프트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에 불과하지만 1년 동안 배출하는 전 세계 쓰레기 양에서는 12%나 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